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4월 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총선 D-1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한 달을 앞둔 오늘 현재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이 현상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일면 톱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지율 추락, 설화, 재보선까지 위기의 여당. 지지율은 계속 추락을 하고 있죠. 어떤 조사에서는 한 달 새 6%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설화, 최고위원들, 이 태영호,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들 나름대로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것이 굳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말들이긴 하지만, 일단 그 말만 딱 떼놓고 볼 때 이것이 이 설화, 실언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설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선 어제 있었죠. 일부 지방 재보선이 있는데, 울산 교육감 선거 재보선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울산이면 김기현 당대표의 지역구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자, 지금 여론의 흐름이 어제 4.5 재보선 결과로 드러났다. 그래서 재보선 결과를 동아일보가 소개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에서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다. 자, 이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죠.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눌렀다. 전북 전주을, 여기서 국민의힘 약하긴 약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원래 이상직 이스타 항공 이상직 지역구인데, 이상직이 위원직을 박탈당하면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여기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당 때문에 이렇게 선거가 돈 들여서 치러지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활동한 사람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뛰었는데, 그리고 또 이 진보당이 당선됐죠. 그 분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8%를 얻는 데 그쳤다. 전주에서 8%를 얻는 데 그쳤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이었고요. 이 조선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이면 기사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인해 전술로 통진당 후신 7년 만에 국회 입성. 통진당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됐죠. 그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입니다. 그런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후신이 7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이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인해 전술 이렇게 조선일보가 표현을 한 것은 1월 달부터 전주에 당원이 1000명이 상주를 했다고 합니다. 진보당 당원이. 그리고 쓰레기 줍기 같은 봉사형 선거운동을 했고, 통진당 해산 후에 지금 두 가지의 축으로 통진당이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헌 정당 판결로 사실상 공중 분해됐던 통진당은 과거 NL 민족해방 계열의 방식대로 바닥 조직부터 재건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는 진보당, 노동계에서는 민노총, 이것을 주축으로 저인망식 세력 확장을 해왔다. 그리고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통진당의 주축이었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조직을 장악을 했다. 2021년에 선출돼서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민노총을. 자,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그 민노총, 그러니까 이 정치 영역에서는 진보당으로 탈바꿈을 했고,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을 주축으로 세력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석기 세력입니다. 이석기 세력. 자, 그러면은 강성희는 누구냐? 이 이석기의 후배다. 특히 민노총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이다. 강성희. 이번 선거에서 민노총과 전농, 전국농민총연맹이 이 강성희를 지지 선언을 했다. 이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언어인지학과 출신인데 글로벌 캠퍼스는 용인 분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82학번이 이석기 전 의원이다. 그러니까 이석기의 대학 후배이고 통진당 NL 계열의 후배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 강성희가 한미 동맹은 필요하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국방위에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진보당 자체가 최근 간첩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을 해체하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간첩 수사를 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이런 인물이 지금 국회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석기의 후배. 전주월 재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의힘도 유력주자가 나서지 않으면서 26.8%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을 한 가운데 이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 계열 인사의 국회 입성길을 민주당이 터준 셈이 된 거죠. 결국은 이상직 때문에 선거가 치러졌고 이 문재인과 밀착 의혹이 있는 이상직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석기의 후배가 이 국회로 진출하는데 민주당이 길을 터준 거죠. 자, 그래서 강성희는 이 선거운동을 할 때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진보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로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껴안기에도 나섰다. 민주당이 길을 터줘서 이석기의 후배가 지금 국회에 진출을 하면서 했고, 이 사람은 한미동맹 불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논란을 국회에서 일으킬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범여권 보수 정권의 이 위기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시사저널이 조사한 조사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인터넷판 보시면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은 어디가 될까 이렇게 물은 결과 민주당이 될 것이다 55.5%,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39.1%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 여론조사 업체죠. 여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어서 원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 질문에 민주당이 55.5, 국민의힘은 39.1, 양당 격차 16.4%포인트, 오차범위 밖. 특히 지금 수도권이 이 국민의힘이 거의 뭐 전멸해 있는 그런 상태죠. 수도권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은 불과 19석만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49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불과 9석 가지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현재 여론대로라면 일단 1년 전의 여론이지만 현재 여론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휩쓸 가능성이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은 각각 58.7%, 그러니까 서울에서 58.7%, 인천, 경기에서 59.9%, 거의 6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6.1%, 인천, 경기에서 34.9%, 60%대 30%대 중반. 이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1년 사이에 또 다른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다면은 또다시 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수도권을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김기현 대표는 뭐 앞으로 뭐 어떤 또 설화를 일으키면은 뭐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만은 그게
그 엄포를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뭔가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3면 기사인데 이 윗 기사에서는 비전이 안 보이는 여당 이렇게 비판을 하고, 3면 아래 하단 기사에서 제목이 이겁니다. 대통령실 민심 면밀히 살피겠다. 총선 대비해 정치 교체 구상. 자, 정치 교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당 공천 물갈이로 차별화 나설 듯. 일각에선 윤석열 측근들 낙하산 우려가 된다. 이 공천 물갈이 하면은 지금 검사들이 대거 뭐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여당 내부에서조차 총선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 자, 일단 대통령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제 그 재보궐선거 아직 지역에서 그 몇 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민심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시점에 나온 여론조사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실제로 지도부 안에서 여러 가지 설화도 일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비상이 걸렸죠.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가반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대통령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하지 못하고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보였죠.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뭔가 변함이 없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어도 그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실은 4.5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 복합 위기를 맞은 집권 2년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 자, 복합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입니다. 복합 위기.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복합 위기를 맞은 집권 2년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목표로 정치 교체를 총선 기치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 교체, 총선에서 정치 교체를 기치로 들고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 정치 교체를 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것은 인물 교체죠. 인물들을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한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공천 물갈이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뭐 제가 주변에서, 여의도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그 개혁적인 수준으로 인물들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뭐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다. 뭐 80%, 70% 이상 이 인물 교체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현역 교체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실현을 뒷받침할 인사들을 대거 총선에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할 경우에 반발이 있겠죠. 물론 반발이 있을 겁니다. 낙하산 공천 이렇게 하면서 또 당 내분이 그 내부 분란이 제기될 수가 있고,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될 경우에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확산해 어떻게 보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김기현으로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내년 총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대야 관계를 강경 일본도로 가져가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다. 자,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그 대야 관계, 공천, 이것을 총괄 조율할 총선 컨트롤 타워가 잘 안 보이는 것이 고민거리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 교체를 주도할 인물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마땅한 인물은 잘 보이지 않죠. 물론 개각을 통해서 당에 있는 뭐 원희룡, 권영세, 박진,
이런 의원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복귀를 해서 뭐 당을 맡으면 되는데 지금 김기현 체제라서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나중에 뭐 비대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온다고 해서 당장 이 구심점 역할을 정치권에서 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정치교체 주도할 인물 찾기가 선결과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몇 사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중앙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딸 조민 최근에 뭐 여론전을 펼치죠. 뭐 그렇게 떳떳하다고 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무슨 화보 같은 것을 SNS에 올리고 뭐 아버지 북콘서트에 나가서 깜짝 등장을 하고 자 국민에게 서민들에게 특히 그렇게 심각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마치 떳떳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가짜 스펙 서류를 내서 합격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이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법원은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 이 부산지법이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이 정경심 모친 정경심 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됐다.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해서 합격됐다는 것이 정경심이 뭐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자 그런데도 항소하겠다. 결국 이 조민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 그리고 의전원 졸업생 그 신분을 잃게 됐는데 그럼 의사 자격도 취소되겠죠. 그런데 조민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입학 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즉시 항소하겠다. 조민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민은 또 이 극성 지지층에게 감성으로 호소를 합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조국 생일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위조 표창장 만들 때 본인들끼리 막 그 가족 단톡방에서 히득거리면서 막 주고받은 그런 문자도 나왔었죠. 자, 이 일본의 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항의하겠다고 브라브라 구성을 해서 일본에 간 민주당 의원들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전 박대 당하고 국제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갔는데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야당 오염수 방일단 도쿄 전력 면담 못하고 일본 의원도 못 만나 그냥 보여주기로 간 거죠. 보여주기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거 우리가 하러 간다. 그런데 가서 문전 박대 다 당하고 창피 다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소 잘못 알아서 본사 방문 허둥지둥 기자 간담회 장소도 수차례 바뀌어 결국 반원전 시민단체 면담만 하고 끝. 여당은 일본까지 가서 가짜뉴스 한심하다. 자, 어제 일정의 하이라이터 이겁니다. 도쿄전력 본사 방문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도쿄전력에서 오염수 처리를 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도쿄전력의 신주쿠 사옥을 가겠다는 안내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우리 신주쿠에 있는 도쿄전력 사옥 가서 항의할 거야. 신주쿠에 있다. 그런데 신주쿠 사옥은 본사가 아니고 도쿄전력 송배전 자회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의 지사 자회사의 지사가 입주한 것을 본사가 쳐들어간다고 갔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고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본사로 목적지를 수정을 했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이 도쿄 지요다구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도쿄전력. 그런데 본사 경비들은 못 들어가.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들어갈 수 없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기자회견, 거기서 뭐 적극 기자회견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등급의 직원인지도 모르는데 직원이 한 사람 보이니까 그 직원에게 이 요청서를 건네줬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서. 직원에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직원에게. 그 갔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도쿄전력에 민주당의 입장을 담은 요청서를 줬다. 근데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도 모릅니다. 코미디 같은 국제 망신이죠. 마지막 보여드릴 기사는 국민일보 이면에 실린 국민만평입니다. 국민만평. 어제 이재명 부모 묘소, 이재명이 본인의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고 뭐 흑주술이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배후를 밝혀야 된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재명의 문중에서 했던 일이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만평으로 그렸습니다. 위에 그림은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이런 것을 여기다 쓴다니 생명기 이렇게 판명되는데 살이라고 죽을 살이라고 민주당이 막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 돌 문중 요청으로 이재명 기 좀 받으라고 보충한 것이다. 기를 보충한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이 깜짝 놀라는 그런 그림인데, 자, 여기서 이재명 그렇게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죄송하다, 돌아가신 부모에게까지 이렇게 하느냐, 뭐 주술을 쓰느냐, 마치 이 보수 진영에서 뭔가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문중에서 했다. 그러면 뭔가 사과를 해야죠. 변명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거 없습니다. 사과, 변명, 해명은커녕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거 악의 없이 그 훼손한 것 같으니까는 선처해달라. 마치 이 대범하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설거머니 끝을 맺는 매전 이재명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